아직도 추측뿐인 을밀사변의 진실. 19세기 후반 세계는 해양과 철도로 연결되었고 제국주의 열강의 외압이 조선을 변화시켰는데 정치적 군사적 외압을 바탕으로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상호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며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측의 대응도 있었는데 외압에 대응해 조선 역시 열강과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국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바 당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일본과 대립하는 하나의 축이자 조선과 국경을 맞댄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보다 당시 영국, 일본, 청국은 자국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전략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 의식을 조작했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 프랑스 신부와 접촉을 한 대원군. 1863년 12월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흥선군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고 흥선군 이하응은 대원군에 봉작되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섭정 초기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구로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는 기반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했고 의정부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최고의 군사기관으로 삼군부를 설치했습니다. 을미사변의 주역인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는 흥선대원군이 국제 정세만 정확히 파악하면 동양이 뛰어난 외교가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그는 이전 서구 열강과의 접촉에서 외세의 영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또는 미국 등 서구 열강 일국에 편중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는데 그 배경에는 흥선대원군이 외교 관계의 미묘한 변화와 흐름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1860년 국경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과 새로 국경을 접한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조선에 잠입해 있던 프랑스 신부들과 접촉하기도 했는데 프랑스 신부들과의 접촉은 프랑스 및 영국과의 제휴도 염두에 둔 파격 시도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적 도발은 흥선대원군의 강렬한 척화 정책을 북돋았고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 아버지 남연 분뇨를 도굴한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서양에 대한 적개심을 강화시켰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리양요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외세를 물리쳤다는 강한 자부심을 얻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성은 정권 초기보다도 경직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흥선대원군 정권은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전국에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포군을 설치했고 이모군란에서는 청나라와 갑오개혁 때는 일본과 각각 대립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82년 6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으로부터 사태 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나라 군대에 의해 텐진으로 납치되었고 1885년 겨우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 사건 당시 흥선대원군은 주한 일본 공사 오토리와 함께 참여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군국기무초의 개혁 정책을 반대하다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 의해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습니다. 친러시아로 기운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외교 분야의 현안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행록을 보면 짐이 근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1895년 9월 4일 왕실은 개국기원절 행사를 준비했는데 준비위원회의 외국인으로 국내부 고문관 러젠드르 장군,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부인 손탁 여사, 그리고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젠드르 장군은 사무장이란 명예위원으로 외국인들을 접대했고 손탁 여사는 음식과 식탁 준비를 담당했으며 사바친은 식장의 장식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조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손탁을 국내부에 고용하도록 추천했는데 독일 출신인 손탁은 궁궐에서 유럽식 향연을 준비하면서 명성황후를 자주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행사와 관련된 한 명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탁 시중을 위해서 일본 급사를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본인들의 이름이 나오자 손탁 여사는 얼굴을 징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전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침까지 내뱉었고 러젠드르 장군은 마치 귀부인에게 시중드는 유명한 기사처럼 웃으면서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손탁 여사는 왕실로부터 자신의 개인 집을 짓기 위해 약 1만 달러를 받았고 그녀의 지도 아래
조선 여인들이 다양한 수공예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설립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사바치는 일본 공사관의 외교관 및 일본과 연대하고 있는 조선 관료들의 명성 황후를 향한 적개심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때 사바치는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일 아닌 작은 사건 같지만 이와 비슷한 작은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어떤 음모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손탁과의 관계 속에서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지원을 예상하고 평소에 신중한 태도를 버리고 반일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야오둥 반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패배하자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주변 미국인도 이권과 특권 확보를 위해 일본의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황후가 유럽인들로부터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준비했을 것이지만 보호해 주겠다는 유럽인들의 약속을 받았고 유럽인들이 궁궐에 머문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일본이 명성황후의 친러를 비판하며 일으킨 을미사변. 대국기원절 행사 이후 왕실은 1895년 9월 제정, 법률, 내각, 군대 등에 대한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한 일본 공사관과 연대하는 정치 세력을 점차 제거했습니다. 주한 일본 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도 공사 이노우의 공사가 9월 17일 귀국길에 오르자 왕실이 가보개혁 이후 설치된 신제도와 신군대의 파괴에 착수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왕실은 1895년 새롭게 칙령 1호를 발표했는데 국내부의 핵심 인물인 이범진을 농상공부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반대 세력인 농상공부 대신 김가진을 파면하고 내무협판 6일준을 의주관찰사로 전출시켰습니다. 왕실은 일본 장교에 의해 교육받은 훈련대를 약화시키려고 신임하는 홍계훈을 훈련대 연대장으로 임명했는데 명성황후는 훈련대를 해산하고 김홍집 내각을 약화시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1895년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한 이후 궁중에 온전한 권세가 날로 심하여 망령되게 날아 정사를 간섭했다며 왕실의 권력 장악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훈련대를 흩어지게 하며 그 사관을 내치고자 하는 무리가 일본을 박대했다며 궁중의 일본 박대론을 주장했고 궁중이 김홍집 내각을 제거하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박대와 개교라는 용어를 쓰면서 궁중을 비난하고 일본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했는데 황후의 친러 정책에서 일본의 국익 보존으로 을미사변 원인에 관한 초점을 옮겼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의 친러 정책을 언급하면서 명성황후 암살을 변명했지만 본질은 일본의 국익 보존으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국제 세력에 맞서 왕실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며느리는 시해 당하고 시아버지는 배후 누명. 법부고문 그레이트하우스는 1896년 4월 15일 을미사변 관련 히로시마 재판소 결정서와 함께 흥선대원군에게 보낸 문서에서 전하와 관련된 내용을 해명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아직 이 문제가 걱정거리로 남아있다니 참기 어려운 일이며 한스럽기 그지없다. 을미사변에 대해 여론이 제멋대로인데 나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잠잠히 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을미사변과 관련해 해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는데 1895년 10월 8일 새벽 1시 전 군부고문 오카모토는 마포에서 일본 영사관보 후리구치 등을 대동하고 흥선대원군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그의 아들 이재면과 손자 이준용은 불청객을 맞이했는데 오카모토의 회고록을 보면 흥선대원군은 스스로 의관을 갖추고 일본이 의도한 것처럼 경복궁으로 순순히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카모토의 기록과는 달리 흥선대원군은 그날 새벽 1시에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자신의 저택에서 지체했는데 을미사변 직후 주한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 대부분은 배후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1882년 이모군란 당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첨예한 대립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흥선대원군의 을미사변 주도와 관련되어 당대 주한 외교관 및 외국인의 기록에서도 판단이 상호 엇갈렸습니다. 을미사변 직후 주한 프랑스 주경 위텔, 주한 미국 공사 대리 알렌, 주한 영국 총영사 힐리어,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 등은 흥선대원군이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판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인의 경복궁 침입,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으로의 출발 지체, 일본 공사관의 문서 위조 등 흥선대원군을 배후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분리되면서 정치현안에 개입하지 못해 흥선대원군을 배후로 내세운 세력에 대한 혐의가 자연스럽게 일본 공사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종의 충실한 조언자였던 명성황후. 명성황후 민씨는 1866년 왕비로 선택되어 운현궁에서 가리를 치렀는데 스라의 사남 일녀가 있었지만 1874년에 태어난 왕세자 순종만이 생존했고 고종의 조언자와 후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경서의 역사를 널리 알고 이에 규례에 익숙하여 나를 도와주고 안을 다스리는 데 유익한 것이 많았다고 기록했고 위기에 대처하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종은 왕비가 말한 것마다 모두 들어맞았다며 명성황후의 판단력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시했는데 명성황후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명성황후의 행록에는 이모군란 당시 왕비는 온화한 태도로 임시방편을 써서 그의 목숨을 보존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갑신정변 당시 고종은 명성황후가 역적 박영효를 타일러 그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과 연결된 이모군란 등 혁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 후 잠시 상실한 권력을 다시 회복하는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을미사변에 관한 연구를 오래 깊이 했는데 사실에 대해 관련 인물인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 주한 일본공사관 서기관 스기무라, 한성신보 편집장 코바야카와 등의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건 당일에 관한 행적을 매우 소략하게 기록했고 이들의 기록은 철저하게 그 시기를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 구도로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소설가 스노다 후사코는 을미사변 관련 일본 외무대신 무스의 의혹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명성황후의 심리 묘사에 집중해 을미사변에 관한 일본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일본의 사상가 고야스 등의 찬사를 받으며 을미사변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안겨주었지만 사건 초기 일본 공사관은 여론을 따돌리기 위해 대원군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대원군을 음모의 배후자로 주목받게 만들었는데 일본은 대원군을 책임자로 희생시킨다면 을미사변에 관련된 자국의 중요 인물을 보호할 수 있고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미우라를 비롯한 일본 공사관은 을미사변 이후 수습 방안 중 사건의 책임자로 대원군을 설정해 스기무라는 대원군이 자발적으로 사개조의 미략까지 동의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을미사변 그날과 대원군의 선택과 침묵. 사건이 발생한 10월 7일 밤 궁궐에서는 민영준이 궁중에 등용된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칫날 명성황후는 측근인 민영준의 기용, 훈련대의 해산 등으로 주도권이 왕실에 집중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궁녀들과 함께 궁궐 후원으로 달구경을 나갔는데 대궐 내부에는 정변을 예측하는 여러 징후가 있었지만 백작 이노우에는 고종을 아련한 자리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명성황후는 정변이 발생하면 오히려 대궐이 안전하다는 농상공부협판 정병하의 주장을 믿었는데 왕실의 신뢰를 받아 재정을 도맡았던 정병하는 명성황후의 피신을 막았습니다. 대궐에서 성대한 잔치가 끝나자 새벽녘 명성황후는 고종과 함께 곤령전의 전강문 북쪽의 작은 난간을 산책했는데 고종과 왕비는 일본 군대와 훈련대가 대궐을 포위했다는 소식에 곤령암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왕비는 궁궐 내에서 침입자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일본 군대와 훈련대가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어 궁궐 밖으로 도피할 상황은 아니었고 침입자의 목표가 자신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을미사변 당일 경복궁으로 향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되는데 첫째, 1880년대부터 대립했던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1894년 9월에도 전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갈등했습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청일전쟁 이후 발생한 삼국간섭 이후 전국을 주도한 명성황후의 영향력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흥선대원군은 1895년 4월 이준용 영모 사건 당시 특별법원의 심리기간 중 강력하게 항의했고 5월 이준용이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당하자 교동도까지 방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듯 흥선대원군은 그의 손자 이준용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는데 스기무라는 이런 손자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애착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기무라를 비롯한 일본 공사관은 만약 흥선대원군이 사개조 약속 초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준용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고 흥선대원군을 위협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흥선대원군은 일본 자객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손자 이준용을 위협하자 일정한 타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결탁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이미지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일 오카모토가 새벽 1시에 찾아왔지만 새벽 3시까지 출발하지 못하고 고심했고 그 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으로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생의 불행을 겪게 되었더라도 적어도 침묵할 줄 알아야만 하는데 대원군은 최소한 불행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추측뿐인 을미사변의 진실이었습니다.